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 국회 인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 후보의 국회 인준 여부는 새 정부 내각 출범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 국회 표결을 통해서 총리 후보를 부결시킨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막판에 여야가 극적인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이틀 동안 거센 공방이 오고 갔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의 법무법인 재직 시 받은 고액 보수와 전관 예우 의혹,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한 후보 감싸기와 엄호에 힘을 쏟았습니다. 회전문에서도 역대급입니다. 도대체 김현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전관 예우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것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후보자 역시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강한 어조로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이 저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면 증거를 내주세요. 그래서 국무총리를 무책임한 게 하시더라도 아니고요.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당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후보를 낙마 주요 대상자로 지목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 인준 표결에서 총리 후보자가 하차한 사례는 드물다는 점이 고민입니다.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리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아닌 국회 인준 표결에서 부결된 사례는 김대중 정부 당시 장상, 장대환 후보 2명에 불과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은 현 정부와 민주당의 고민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분들이 그런 낙하산 지적을 하시고 또 저희들로서는 다음 정부 출범에는 조금 어려움을 안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들을 최대한 활용해 여론전을 펼치며 총리 인준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되면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재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습니다. 총리 대행도 정부 조직법에 따라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그리고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등으로 엄격히 정해놓고 있는데 이들 역시 한 총리 후보가 인준을 받고 난 뒤에야 임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김부겸 현 국무총리가 한덕수 후보 낙마 시 재청권을 행사할 경우 윤석열 정부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초반 국정 운영의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한 후보의 총리 인준 여부가 새 정부 내각 출범의 중대 분수령일 수밖에 없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